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미국 주식 그 나스닥하고 이제 뭐 다우존스라든가 S&P 이런 걸 좀 확인하면서 좀 보았는데요. 지금 나스닥 흐름이 지금 크게 이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지금 여러 그 방송 매체에서나 여러 그 뉴스에서 지금 SV 그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그 금융 리스크라든가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그 불안한 그런 모습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해소가 되면서 크게 그 뱅크런이 이제 어, 현금 인출을 이제 많이 하는 것을 이제 전부 하는 것을 뱅크런이라고 하는데요. 현금 인출을 그렇게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어, 상황을 이제 까놓고 보니까는 그렇지 않더라. 그런 부분으로 지금 약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그 나스닥 지수가 아주 크게 이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까지는 그 모든 사람들이라든가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 해가면서 큰 조정장이 오겠다, 폭락 오겠다. 지금 여러 유튜브에서 폭락 온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별로 좋은 뉴스 안 나오고 어, 불확실한 그런 뉴스와 그런 어, 안 좋은 뉴스로 지금 도배를 하고 있고요. 뭐 경제 방송 같은 데도 그 많이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경제 방송을 듣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런 경제 방송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간의 본성은요, 이게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때가 매도할 때라는 걸 제가 누누이 얘기하거든요. 뉴스 보고 투자하지 마라. 뉴스는 새롭게 그 개미들을 홀리기 위한 하나의 정보일 뿐이다. 그리고 뉴스로 투자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없다고 제가 우리 그 회원들한테 항상 누누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이 또 비관적이 되면 시장이 더 빠지겠구나. 손실 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내 종목이, 내 종목을 샀는데 손실 나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래서 항상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현금을 항상 어떻게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금은 나의 총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만약에 총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총알을 한 번에 다 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방어를 해야 되는데 계속 공격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항상 시장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시장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방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 조정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번에도 N자형으로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 예상하고는 틀리게 다르게 흘러갔죠.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해줬는데 나스닥이 다시
해줬는데 저는 이 구간에서 좀 더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해주면서 이제 행보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반등을 해주는 N자형 반등을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N자형 반등이 이게 N자형 반등인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N자형 반등인데, N자형 반등을 준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됐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다시 약간 반등해주고 다시 빠지는 그런 그림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지수라는 거는 내가 예측한다고 해서 그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측한다고 해서 그대로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더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투자자들이 더 빠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쵸? 더 빠질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빠지지 않고 지금 나스닥은 지금 크게 반등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또 이게 눌렀다가 갈지 또 다시 곧바로 또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일단은 이런 해소 부분이 금융 리스크 불안에 대한 그런 해소 부분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면서 크게 이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또 CPI도 오늘 새벽에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는데 CPI 지수도 크게 많이 상승률이 크게 이렇게 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CPI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추세가 어떤 추세냐면요. 잠깐만요. 지워야 되겠네. CPI 지수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지금 한 300, CPI 지수가 한 300이 좀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0이. 좀 넘어 있는데 어, 지금 시장이 얘기하는 거는 상승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승폭. 그러니까 200에서 이제 300으로 가면은 그 상승폭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에서 200이 올라가면 200이 올라가면은 100% 상승한 거니까 이 상승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승폭이 뭐 1점 몇 프로 뭐 이 정도뿐이 안 해요. 그래서 상승폭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징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지만은 물가는 계속 꾸준하게 지금 오르는 그런 추세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패드나 그 연준에서는 계속 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 여태까지. 그리고 이제 금리를 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잡아야 되니까 잡초까지 뿌리까지 뽑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아주 강경하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그 금리 인상이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 SVB 은행뿐만 아니고 다른 은행 같은 데도 위기가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제 금리 동결도 지금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하락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요. 금리 동결할 때는 약간 주춤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 봐가면서 아마 뭐 강경하게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그 지수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항상 금리는 올랐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가고 올랐다가 빠지고, 금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여태까지. 2020년도에는 금리가 이렇게 많이 내려갔었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지금 2021년부터 살짝 올렸고,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올렸고, 미국은 2022년도에 들어와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지수가 이제 5월달, 6월달부터 지수가 좀
안 지어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가 2021년도에 7월 달쯤에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올렸어요. 근데 이 금리가 사항을 본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반은 금리 차가 그렇게 어 그 미 금리가 우리나라가 더 높았어요, 금리가. 미국은 한 여기쯤에 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3.5%, 그리고 미국 금리가 4.75%죠. 근데 이번에 5월 달에 금리 동결을 하게 한다면 1.5%, 1.25%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요. 1.25%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금리 동결을 한다고 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크게 문제될 거 없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가계부채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이걸 가감하게 올려버리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시장이 충격을 먹어요. 금리를 어, 너무 빠르게 가파르게 올려버리면 시장이 굉장한 충격을 먹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장성이 굉장히 약화가 되거든요. 이 성장성이라는 것은 이제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성장성이 악화가 돼요. 기업이 그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할 거고, 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이 위축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는 적당한 게 좋은데 그동안 금리가 너무 낮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금리를 보면 3.5%면 제가 볼 때는 금리가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정도면 알맞지 않나. 지금 나라에서 좀 우리나라 나라에서 그래도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잘해줬기 때문에 금리 지금 역전 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 그렇게 많이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만약 안 그랬다고 한다면 1월달, 2월달 상승이 나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금리가 이 3.5%가 높다고도 할 수 있고 낮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 차가 이제 미국하고 금리 차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3.5%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미국 금리 차가 좀 벌어지긴 하지만 앞으로 얼마만큼 벌어질지 모르지만 금리 차를 좀 늦추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계속 많이는 못 올리겠지만은 0.25%라든가 뭐 이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금리가 좀 우리나라 금리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수는 그렇게 크게는 뭐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오히려 지금은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게 오히려 더 악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는 게, 왜냐면은 가계부채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어 오히려 우리나라한테는 더 악재예요. 그래서 어 지금 금리 동결을 한 건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미국하고 벌어지는 그 부분은 아마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 이제 동결해 주는 그런 모습을 해 준다고 한다면 지수는 그렇게 뭐 이렇게 크게 빠지거나 큰 조정장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2% 이상 나스닥이 올라갔는데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나라 정도 크게 반등해 줄 가능성 굉장히 크고요. 어저께 은행주가 많이 이제 빠졌어요. 은행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은행주도 오늘장 반등을 해줄 가능성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원달러 환율도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900, 1290원. 이거 원달러 환율을 항상 가격을 볼 때
조금 저기 한데 버벅거리는데요. 1290원에서 1300원 이 구간대를 행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랐다가 이렇게 행보하는 모습, 이렇게 행보하는 모습을 해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행보를 좀 잘 해준다고 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이제 안정감을 찾기 때문에 주수는 크게 빠지거나 그렇다고 크게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가 안정을 찾는 게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그 가지고 있는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이게 되면 또 이제 상승의 이치를 품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한다고 한다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비관적이 되면, 이렇게, 그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비관적이 되면 어떻게 된다? 상승의 이치를 품고 올라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이 되면 반등하죠. 그쵸?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이 되면 이때 많이 이제 비관적이었잖아요. 그쵸? 경제 방송이나 뉴스나 안 좋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리고 이때도 그랬고, 그쵸? 이때도 그랬고, 2000 항상 그래 왔어요. 항상 그래 왔어요. 보시면 2008년도에도 그랬고요. 항상 그래 왔어요. 항상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이 되면 항상 상승의 이치를 품었거든요. 2008년도 리먼 브러스 사태, 그쵸? 이때도 그랬고, 그리고 IMF 때도 이때가 IMF거든요. IMF 때도 비관적이다 보니까 많이 이제 비관적이면서 많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비관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주식은 안 돼, 나는 안 돼 하면서 비관적이 되면 다 던져버렸죠.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가겠어요? 이게 바로 이치밖에 이치. 역발상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런 데에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데에서. 역발상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항상. 이런 데에서. 지금도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이에요. 바닥을 잡았잖아요. 그쵸? 이때는 V자 반등을 했던 거고,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2018년도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절만 안 하면 이런 시장이 빠질 때는 굳이 손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다시 올라온다. 이때 나는 어떤 관점을 보고 남들과는 다른 관점을 보고 매수의 그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 그래서 이제 어, 많이 빠졌던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또 좀 더 수익을 내고 매도하고 그래 왔거든요. 이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때도 많이 안 빠진 것 같지만 많이 빠졌거든요. 2018년도 10월달 그 추석 때인가요? 추석 끝나고 나서 시장이 스물스물 안 좋아지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쭉쭉쭉 빠졌거든요. 네. 이때는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또 잠잠하다 싶으면 또 빠지고 잠잠하다 싶으면 또 빠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때 트럼프 때 미중 무역 전쟁이었죠. 미중 무역 전쟁 때도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이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쵸? 이때도 항상 만인들이 비관적일 때 V자 반등이 나왔잖아요. 2020년 3월 달에. 그리고 쭉 올라갔다가, 그쵸? 이때도, 지금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으로 이제 봐서 그러는데, 일단 우리나라 거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지수가 조금 더 낫겠네요. 우리나라 지수를 본다고 한다면 이게 3,3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까지 빠진 그런, 빠졌다가 지금 이제 여기에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어저께는 굉장히 많이 종목들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주, 모든 종목들이, 모든 섹터, 모든 종목들 거의 다 빠졌었는데요. 몇몇 종목 빼고, 특징주 빼고는 거의 다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안 빠진 종목이 있어요. 안 빠진 종목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잘 지지해 준 종목, 잘 지지한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단은 지수는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고요. 오늘장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빨리 좀 진행할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좀 아웃이기 때문에 약간 빨리, 말이 좀 빨라지는데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대우 투수강이라는 그런 종목이에요. 대우 투수강은 이제 여러 가지도 하는데 알루미늄도 하고 있고요. 그 특수광에서 기계 공작에 필요한 그런 부품 같은 것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우 특수광은 또 이제 또 어디에 또 많이 들어가냐면요. 그 우주선에 그 보면은 우주선이라든가 항공, 어, 그 우주선 이제 보면은 이제 우주로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철 제품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 그럴 때 이제 특수 강철을 이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 우주선뿐만 아니고 그 뭐 인공위성이라든가, 인공위성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기 뭐냐, 항공 같은 전투기나 전투기 같은 거기에서는 이제 철강이 들어가는데, 이 철강이 투수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투수강이 굉장히 지금 뉴스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나온 건 없는데요. 이제 특수강 중에서도 대우 특수강 아직 종목이 많이 안 올랐어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랬고, 이 종목은 잘 지지를 해줬거든요. 오히려 약간은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물론 요 구간에서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이 구간에서 6,500원대, 6,500원대까지는 이제 맞고 떨어질 수 있긴 한데, 약간 눌러줄 때 지금 사지 마시고 약간 눌러지면 조금 매수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요. 이걸 공개 안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 이제 계좌 복구 하시라고 이제 공개해 드렸는데요.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이 구간을 돌파를 해 준다고 한다면 7,5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대우 투수가 이제 바닥이 있어요. 바닥에서 약간 살금살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어, 그리고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바닥이 뭐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 올라간 게 없고, 2020년 그 IT 버블 때 그때 좀 올라갔고, 그때 많이 올라갔죠. 18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많이 이때 빼고는 거의 이제 오른 게 없잖아요. 그쵸? 보시면, 그쵸? 오른 게 없어요. 다 행보만 했거든요. 2018년도에 한번 올랐고요. 그쵸? 약간 좀 올랐죠. 한 2배 정도 올랐나요? 그때 8,000원에서
28,000원 갔으니까 8,000원에서 28,000원 많이 올랐네요. 그쵸? 아무튼 이때 좀 올랐고요. 계속 오른 게 없어요. 몇 년간 행보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매수를 해본다고 한다면 많이 안 올랐으니까요. 거의 바닥에 있는 종목이에요. 바닥에서 약간 올랐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데오투스가 굉장히 좋은 종목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한 번에 푹 담지 마세요. 한 번에 푹 담는 거는 안 좋은 투자예요. 한 번에 푹 담지 마시고 조금씩만 담으세요. 조금씩 담아야지 한 번에 푹 담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눌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도. 그래서 분할 매수 며칠을 걸쳐서 10일을 뭐 5일에 걸쳐서 분할 매수 해도 되고 일주일 걸쳐서 분할 매수 하셔도 되고 한 달을 보셔도 되고 한 달 동안 나 조금씩 사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매수해 나간다면 그렇다고 해서 급등 나올 때는 매수하지 마시고요. 급등 나올 때는 좀 자제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눌러줄 때 매수해 한다고 한다면 좋은 상승 만들어 줄 수 있다. 좋은 수익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너무 한꺼번에 푹 담지 마시고 조금씩 담으세요. 데오투스가 좋은 종목이니까요. VIP 종목을 VIP 종목으로 이제 소개하려다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린 겁니다. 데오투스강 추천주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